너무나 희귀한 동물 하늘다람쥐 천연기념물 328호로 지정. 천연기념물이 된 이유는 국내에서는 멸종위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 하늘다람쥐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수의사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신기한 하늘다람쥐 전문병원. 개와 고양이를 진료하지 않고 오직 다람쥐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처음부터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합니다. 국내에서 수의사가 되기 위해 힘들게 공부하고 병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왜 다람쥐만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일까요? 언뜻 봐도 뭔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이 병원장의 이름은 팥빙 수의사입니다. 팥빙 수의사는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몇 년을 더 공부하여 치의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아마도 치과의사로서 더 편안한 삶을 살거나 수의학과 치의학을 함께 전공한 희소성 있는 권위자가 되는 교수의 길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치과병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의사로서의 삶의 회의를 느끼며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높은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수의학과 치의학 학위를 모두 취득한 31살의 나이에 주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공이었던 의학 계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영화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영화 감독은 의사처럼 면허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경쟁은 그보다 더 치열합니다. 이 일에 10년을 투자한 팥빙 수의사는 결국 99편의 영화와 드라마의 각본,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언제나 하늘다람쥐였고 그 하늘다람쥐를 사랑하자는 의미의 하랑, 또한 그런 마을이라는 의미의 하랑 마을을 실제로 만들어서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전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시작한 지 10년이 된 2016년에는 수억 원의 부채만이 남았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도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라는 아픔이 그 결과였습니다. 하늘다람쥐 전문병원이라는 그의 병원 역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 중입니다. 그 이유는 부담스러운 병원비를 청구하는 것이 꺼려진다 하여 하루 입원비를 9,900원, 호텔은 7,500원으로 책정, 정회원들에게 만원이 넘지 않는 최저가를 정가로 책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에 가까운 동물병원 가격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적자가 아니면 이상한 상황인데 현실은 어떨까요? 그 가격조차 비싸다고 항의하는 하늘다람쥐 보호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도 적자, 동물병원도 적자, 늘어나는 업무량과 연구과제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병원장 팥빙 수의사가 소동물보다 더 작은 크기의 미니동물, 그중 특히 하늘다람쥐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순전히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라 합니다. 팥빙 수의사는 8살 때 발병한 난치병 유스타키오간 폐색증으로 청력이 일반인의 60% 수준에 6살 때부터는 희귀병으로 후각을 거의 상실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고도근시의 복합난시로 시력이 마이너스 8.0, 교정시력은 0.6, 이러한 심각한 여러가지 감각장애 때문에 군 면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9살에 현역으로 스스로 군대에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늦은 나이에 입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입대와 동시에 군신문의 가혹행위의 예시로 실릴 정도의 참혹한 학대 행위를 받아 결국 망막박리, 실명 직전에는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비문증, 이후 무릎과 손까지 큰 수술 2차례, 결국 눈과 무릎에 장애를 안고 제대합니다. 3차례의 대수술, 충분히 의가사 제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31살에 가까스로 병정으로서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제대 후 성취하는 몸과 무일푼 상태였던 팥빙 수의사를 지탱한 것은 우연히 알게 된 하늘다람쥐는 동물이었습니다. 원룸을 전전했던 그는 작은 동물밖에 키울 수 없었고 작지만 똑똑했던 하늘다람쥐는 그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를 한없이 크게 위로하였다 합니다. 그는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위로해준 하늘다람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똑똑한 하늘다람쥐들의 참 가치를 모른 채 미국에서는 그들을 패스트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재미로 동물을 사냥하도록 면허를 발급하는 FWC라는 기관이 있으며 그곳에서 주최하는 사냥 행사 중 가장 인기 있는 행사는 바로 스몰 게임, 다람쥐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면 학살하는 사냥 이벤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1년에 1,300만 명의 사냥광들이 총과 활 그리고 독극물을 들고 참여하며 하늘다람쥐들은 이렇게 다람쥐과 동물을 재미로 터뜨려 죽이는 공포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참혹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일종의 은인과도 같았던 하늘다람쥐가 이토록 처참하게 도륙당하는 장면을 본 팥빙 수의사는 이 광기의 학살 현장에서 우선 하늘다람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다람쥐를 사냥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냥꾼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늘다람쥐를 보호하도록 숲에 인공보금자리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았고 FWC에서 발급한 사냥 면허를 활용하도록 설득
획득하여 긴 시간의 노력 끝에 미국 하늘다람쥐는 숲에서 인공보금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인공보금자리는 지도상 열대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폭설이 내리는 현지 상황에서 열대기후에 익숙한 하늘다람쥐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영하기온을 피해 하늘다람쥐들이 혹여나 인가로 숨어들었다간 그 즉시 패스트를 처분하는 유해동물 처리 전문가에 의해서 순식간에 살해되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법이고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FWC의 스몰게임, 즉 다람쥐종 사냥 행사로부터 하늘다람쥐의 생명을 지켜낸 숲농장은 기본적으로 숲이었으며 이런 이유로 2007년부터 팥빙수의사는 반려동물 하늘다람쥐를 케이지에서만 키우는 방식을 반대했습니다. 케이지는 침실같이 쉬는 장소이므로 반드시 텐트나 방 등 넓은 공간에 풀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방법을 정립하여 2013년도에 텐트놀이를 설명한 책을 출판했고 2014년에는 텐트놀이를 특허청에 등록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면 지능이 높은 하늘다람쥐를 대상으로 마치 강아지 공장처럼 케이지 안에 가둬두고 강제로 번식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늘다람쥐 한 마리당 1년에 5번 이상 번식을 시켜왔던 번식업자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1년 5회 번식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던 한 경남 함안리의 702 번식업자, 그리고 그 번식업자가 박사라고 부르며 추종하는 영종도의 앵무새업자는 무제한 번식의 상업적인 가치를 홍보하여 왔었기 때문에 팥빙수이사를 장애물로 여겨왔습니다. 공장식 무제한 번식으로 인해서 판결문에 번식업자로 적시된 702 유승우는 네이버에 하늘다라는 이름의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 카페의 목적은 심플합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팥빙수이사를 타도하는 것. 번식업자 유승우는 카페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이 목적을 못 박았습니다. 누구라도 팥빙수이사를 비방하지 않고 그냥 친목 목적 카페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면 번식업자 유승우는 화를 내며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당장 직분을 내려놓으라며 꾸짖습니다. 결국 유승우는 자신이 번식업자라는 정체를 숨기고 본인이 팥빙수이사의 소비자이며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소비자 피해 사례까지 거짓으로 꾸며내기 시작합니다. 팥빙수이사는 번식업자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2018년도에 모든 분양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다람쥐의 반려환경에만 집중을 합니다. 더 좋은 포뮬라와 저렴한 의료 혜택, 교육 프로그램, 호텔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적자 상황에서도 반려환경만은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팥빙수이사는 분양을 종료하였어도 이러한 저가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번식업자들에게 계속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에는 집요한 보복을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번식업자 유승우는 팥빙수이사가 분양을 종료하자 마치 자신이 승리한 듯 행동하며 오히려 비방의 수위를 높입니다. 이제 사기꾼의 우면허 수의사로 만들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따라 유승우는 분양을 종료했던 2018년도 이후에 이혜인이란 유튜버를 스텝으로 고용합니다. 유튜버 이혜인은 국내 수의대 편입시험에 5년간 실패하여 본인의 블로그에 국내 수의대 입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시물과 영상을 수년간 작성하다가 결국 입학시험이 없는 호주의 대학으로 가는 것을 결심합니다. 호주 수의대는 수능이나 내신 없이 오로지 영어 점수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혜인은 어찌된 일인지 그것조차 부족해서 파운데이션이라는 나머지 공부 개념의 입학 방식으로 호주 멜버른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호주 수의대의 경우 입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반면 학비는 가장 높습니다. 약 4억 원 정도의 살인적인 학비 부담 때문에 유튜버 이혜인은 수의 창출 수단이 절실했습니다. 한편 702 번식업자 유승우는 팥빙 수의사를 음해하기 위해 그럴듯한 타이틀이 필요했고 유튜버 이혜인은 스폰서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번식업자 유승우는 이혜인에게 금품을 지급하였으며 네이버 카페에서도 금품 모집을 하여 이혜인에게 송금합니다. 그리고 이혜인은 유승우의 가짜 뉴스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혜인은 자신이 만든 영상의 모든 자료를 번식업자 유승우에게 받았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혜인은 번식업자의 충실한 스텝이었으며 702 유승우, 영종도의 심용주, 용인 노윤호 등 전국 각지의 많은 번식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양을 종료한 팥빙수의사 병원에 입사 지원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혜인의 입사 지원은 결국 탈락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탈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팥빙수의사의 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근무한 적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지원해버립니다. 이후 무면허 수의사, 소비자 피해가 많은 사기꾼, 야생에서 하늘다람쥐를 무자비하게 학대하며 포획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일삼는 파렴치한이라면서 팥빙수의사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사회적인 살인을 저지릅니다. 평소 좋은 이미지였던 팥빙수의사를 자신이 옆에서 직접 보았다라는 내용이라든지 팥빙수의사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어서 관심을 끌기 충분하였습니다. 결국 이혜인은 유승우와 함께 유튜브 구독자를 2배로 늘리고 유튜브 수익을 본격적으로 창출하게 되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상을 본 누군가가 댓글로 그렇다면 어디서 하늘다람쥐를 분양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유승우나 심용주, 즉 자신에게 금품을 지급한 자들에게서 받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팥빙수의사는 자칭 호주 수의대 유튜버 이혜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담당 검사는 노모 권사님으로 2017년 변호사가 뽑은 대한민국 우수검사 3위
즉 어떤 사건이든지 사건에 대해 매우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말도 경청하는 것으로 유명한 검사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간은 무려 13개월이라는 범행 추적 끝에 6가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였고 이혜인을 수백만 원대 벌금형에 처분하였습니다. 500만 원 벌금형은 유승우 5년, 이혜인 3년에 걸친 수십 가지 허위 저격에 대한 최종 처벌이 아닙니다. 본 처벌은 그중 단 6가지, 즉 유승우, 이혜인, 안광진, 김다연, 공경화, 박미애, 노윤호의 집단 범행에 대해서만 우선 처벌한 것입니다. 같은 영상을 일본어 자막으로 재유포한 상습죄, 팥빙 수의사를 검역원과 문화재청에 허위로 고발한 것에 대한 무고죄, 이혜인이 이번에는 자신이 가족들이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짓말 등은 추가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늘다람쥐가 멸종이 되어도 괜찮다며 이혜인의 후임을 또다시 모집하는 번식업자 유승우와 현재 호주 도피 중인 이혜인의 벌금과 손해배상 금액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